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칭찬과 격려만 해서 사람을 활기차게 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칭찬과 격려의 마음을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마을에서 즐기자 말캉스 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우리 마을 안에 있는 쉼터를 찾아서 그곳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시선으로 풀어가는 마을에서 즐기자 말캉스 진행을 맡은 정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하얀이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꼭 진행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진행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MC 정폴론과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으로 김프라 조잘로라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캉스 통해서 마을에 적응을 정말 잘하고 있는 김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캉스에서 신나는 분위기를 담당하는 조잘로랍니다. 예, 잘로라님. 그런데 오늘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 하얀이가 함께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어요. 정말 유감입니다. 우리 하얀이 유모까지 유익한 이야기를 몽땅 다 우리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어떻게 우리 지나셨나? 김프라님. 네, 요새 습도 정말 너무 지칠 정도로 습도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저희 그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이쪽으로 전부 초대를 했죠. 네. 이 뜨거운 복중에 그 장어 구이를 먹으러 갔다가 정말 혼이 좋네요. 났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그 방에 저희가 그러니까 좌석이 없는 거예요. 예약을 못 하는 바람에 가서 화롯불에 정말 달궈지면서 장어를 맛있게 먹긴 했는데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뜨겁게 드셔와서 돌아와서 정말로 무슨 맛이었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도 몸보신을 했잖아요. 네, 그러게, 그런 거랑 그랬습니다. 이열치열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우리 조잘로라님은 네, 저는 이제 제가 안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점점 까매져갖고 이제 제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빨만 보이는 거 아닌가. 전 휴가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예. 아직 제 딸이 초등학생이라 방학 중이라서요. 맨날 놀러 다녀야 돼요. 어제도 수영장, 지난주에도 물놀이, 그 전에도 해수욕장, 다음 주에도 오션월드. 이러다 제가 까매서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말 진짜 그렇게 딸하고 정말 재미있게 노시는 것 같아요. 외동이라. 어. 그리고 제가 잘 놀아잖아요. 맞아. 정말 잘 놀아요. 정말 잘 놀아. 이제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게 딸을 위해서인가요? 조잘로라 위해서인가요? 제 남편과 저를 위해서. 아, 저희는 그러시구나. 연애를 참 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연애 기간인 것 같은. 여보 진짜요? 잘 듣고 있어? 예, 아주 멋있게 사는 것 같네요. 네. 아, 저는 지난 토요일 의정부 그 축복 요양원에 이제 공연을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 더운 날씨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즐겁게 그 춤추고 노래하시고 뭐 하시는지 지금도 눈에 아주 선합니다. 요번 주도 역시 열심히 사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모두들 아주 즐겁게 사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정플런, 김프라, 조잘로라와 함께하는 본격적인 말캉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말캉스 4번째 주제는 서울 창포원 둘러보기입니다. 서울의 끝자락 도봉구에 붓꽃이 가득한 식물원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창포원입니다. 2009년에 개장해서 올해로 10년이 되었는데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캉스 팀이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우선 창포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 정확하게 알려줄래요? 김프라님? 네. 창포원 알아보니까 도봉구 마들로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버스로 가려 하도 찾아보니 72-3번 버스가 도봉산역 내리면 3번 3분 거리에 창포원이 있더라고요. 좋다. 네. 좋다. 또 지하철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아. 도봉산역에서 내리면 연결돼 있어요. 다락원이라고 하는 체육공원. 지나서 창포원을 가게 되니 뭐 버스와 지하철 그 연결이 굉장히 접근이 정말 쉽더라고요. 근데 거기 지하철이 몇 호선이든가요? 도봉산역이니까 1호선이죠. 아, 7호선도 있다는 건 모르시나요? 아, 진짜요? 깨알 같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네요. 여기 창포원은 일단 수락산하고 도봉산 막 그런 산자락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 12개 테마 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수 식물원이에요. 그 창포원이. 네. 그래서 수락산, 불암산 코스, 서울 둘레길 1코스 출발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또한 또 공원 내에는 작은 생태계 그 습지원도 있고요. 네. 또 저는 그 이 둘레길 1코스와 또 제가 좀 올해 1월까지는 제주도에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 올레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둘레길 1코스 네. 굉장히 정리정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서울 사람들의 성격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정리정돈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거기 가다가 보니까 그 창포원이 사람들의 조용하고 맞아요. 매우 사람이 조용하죠.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쉼이 되는 그 장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잠깐 그 정목 스님이 쉼이라고 하는 그 시를 세 줄 된 시인데 제가 한번 잠깐 좀 소개 좀 시켜드려 볼게요. 예. 음악에 쉼표가 있듯이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 지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정목 스님의 막 글귀를 생각하면서 좀 걷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창포원 진짜 깔끔한 그 도시의 정원 같은 곳이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창포원은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다면 그 어린이집 그 선생님들이 되게 선호할 것 같은 게 작은 생태계가 다 그냥 만져볼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봤어요. 그 어린이집 저희 친인척이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아이들 예. 끌고 이제 소풍처럼 가는데요. 애기들이라서 잠자리 나비 쫓아만 다니지 잡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거기 뭐 풀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왜 이렇게 연못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은 모두 연못가에만 가면 거기에 빠질 이렇게 머리를 어떻게든 늘으라고 빠지고 싶지 뭐. 거기에 그 잉어예요? 붕어예요? 그런 게 살아요. 정말 살아요. 색깔이 있는 그런 건가요? 색깔이 그 물속에서 붕어는 되게 다 붉었거나 뭐 아니면 재색 이런 게 있는데 네. 잉어도 그런 붉은색들이 있어요. 이 붉은색, 회색 뭐 이런 게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되게 큰 무리들이 엄청 많이 살고요. 그리고 거기에 오리도 살고 연못이 있다 보니까 뭐 그렇죠. 연꽃도 있고 정말 작은 생태계가 다 거기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북카페 보셨죠? 네. 어. 사실 이런 날씨에는 북카페에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 오는 날 저 꼭 한번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김프라 좋죠. 값은 착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냥 내 물 들고 가서 앉아있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내가 뭔가를 사먹어야지 생각한다면, 김프라는 뭐 부유하시면, 저는 조잘로랑 가난해서, 전 거기에서 음료 하나로 셋이 논아 먹어야 될 것 같은. 북카페가 분위기 너무 좋고 전망대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가격이 합리적이지는 않구나. 라는. 한 번 정도는 전 투자하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뭐, 저야 뭐. 그 광경을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조잘로라님 거기
창포원이라는 게 이름이 어떻게 해서 붙여졌나요? 창포원이요. 그 창포원의 이름은 원래 이 서울시에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왜 공기도 정화해야 되고 이제 산림 조성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곳에 식물원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서울의 끝자락인데 그분들의 마음을 감히 이제 또 짐작을 해보자면 여기에 뭔가 이름이 될 만한 뭔가를 심어볼까 하면서 생각했던 게 창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땐 정말 창포가 많았다고 해요. 예. 이거는 해설사분께 들은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나고 자라는 곳은 식물들은 자연은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인위적으로 갖다 심으면 잘 자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죠. 창포원에는 예. 실제로 갖다 심은 창포는 많이 이제 죽고 다른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들만 이제 점점점 더 무성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 창포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포는 제가 알기로 얼마 없어요. 아예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뭐야 거기 있더니 꽃창포가 있던데 라고 분명히 딴지 거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꽃창포와 창포는 다른 거를 알고 가야 돼요. 네. 우리 이제 다 아시죠? 단오날 우리 뭘로 머리를 감는다고 해요? 창포요. 예, 창포 네. 물로 머리를 그리고 또 왜 샴푸의 성분들 중 보면 머릿결을 좋게 해줘요, 풍성하게 해줘요 하면 다 창포가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 머리 감을 때 쓰는 그 창포는 우리가 거기 창포원에서 보는 창포랑은 달라요. 그거는 우리 붓꽃이라고 부르는 꽃창포는 아이리스 붓꽃이고요. 얘는 백합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종이 다르고 네. 머리 감을 때 쓰는 창포는 토란같이 약간 물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야 되는 수생식물이고요. 네네. 이 꽃창포는 습지에서 자라는 습지 백합 목과 완전 꽃과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달라서 네. 꽃창포와 창포는 사돈도 아니고 친구 정도 전혀 가족 관계가 다른 그래서 그 창포원의 이름은 시작은 창포로 시작을 했으나 창포가 자꾸 죽으니까 붓꽃이 늘어난 거 아닐까요? 그래서 붓꽃원이 됐어요. 네, 그렇군요. 네. 거기 보면 뭐 부채 붓꽃, 뭐 탈의 붓꽃, 범부채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다 그러는데 아마 그게 거기하고 관계가 되는 모양이구만요. 네, 그게 습지가 있으니까 거기 습지 생태원이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연못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유지를 하지만 근데 실제로 연못을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진짜 막 그렇지. 연못에서 사는 네. 것들을 갖고 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습지는 좀 조성이 잘 되다 보니 습지원에 있는 생태계들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창포원은 서울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훌렁 이렇게 창포원에서 이렇게 위에 전망대 그 북카페에서 네네. 보면 네. 뒤쪽은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저기는 의정부고 여기는 뭐 수락산이고 여기는 도봉산이고 저기는 북한산이고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네. 전망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게 다 보이는 건가요? 그건 이제 그 뒤쪽 건물 전망대고 여기서는 슬쩍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북카페에서는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이제 전망대는 좀 더 뒤에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러죠. 뭐.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창포원에 다녀오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창포원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 오는 날 그 북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 앞에 나의 정원 같은 곳을 만끽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창포원에 요즘 많은 거를 해놓던데 그 중에 하나가 물놀이장이 있더라고요. 네. 네, 물놀이장이 있어서 이제는 아까 김프라가 말한 것처럼 조용한 데이트 코스를 좀 벗어나지 않나. 그런가요?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해봤더니 네. 여기에 신나는, 재미있는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는 게 창포원이에요. 처음에는 아기자기한, 뭐 조용한 또는 평화로운 이런 공원이었는데 이제는 신나고 재미있고 액티비티하고 왠지 잘놀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검색해 보다가 봤는데 물놀이도 되고 공놀이도 되는 곳 네, 이렇게 맞아요. 나와 있더라고요.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저기는 뭐지? 그냥 언덕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민둥 언덕. 저 잔디만 심어놓은 거야? 했는데 그게 요번에 갔더니 거기에 나무들이 빽빽히 저 나무가 금세 자라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더 크게 예. 가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숲이 되지 않을까. 아. 북서울숲 안 가도 돼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그 능서화꽃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능소화? 예. 네. 그게 뭐 세계 4대 꽃 중에 뭐 하나로 꼽히는 붓꽃의 상징이라고도 하는 뭐 그런 것을 제가 거기서 또 한번 찾아봤습니다. 능소와 이름도 참 예쁘네요. 예. 이 꽃이 그 아주 그 붓꽃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 굉장히 많이 심었다고 나와 있네요. 1만 6천 평이나 되는 그 거기에 그 붓꽃원을 그만 조성해 놨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창포원이 안 되고 북고원이 돼가는 거야. 이제 창포원은 그런 아닌 얘기가 걸로. 되네요. 예.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창포원 근처에 몇 가지 시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창포원 근처에 다락원 체육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예. 네, 다락원 체육공원이 있는데 이 다락원 체육공원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막 둘러보려고 가기에는 좀 민망한 완전 체육센터 같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네. 이렇게 들어선 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원래는 이 체육 시설들이 전부 다 창동역에 그 창동 운동장이라고 그쪽에 다 있었는데 그게 이 서울시에서 하는 뭐 경제 뭐 활성화 해갖고 창동 지역을 정말 이제 경제 그 문화의 그 중심지로 만들고자 해서 우리나라에 없었던 공연장을 하나 짓는데요. 그게 서울 아레나라고 그걸 짓기 위해서 그 창동에 있었던 모든 그 체육 시설들을 어디다 옮기지? 해갖고 옮긴 곳이 다락원 체육공원인데요. 그 다락원 체육공원은 그 창동에 있었던 그 체육시설들을 옮겨놓고, 그대로 옮겨놓으면 좀 이상해.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더 공원처럼 가꿨어요. 이름처럼. 네. 이제 여긴 체육공원이 된 거잖아요. 이제 잔디공원도 있고, 그냥 나무들도 좀 많이 심어져 있고, 네. 그 시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알고 계시죠? 그 실내 배드민턴장, 뭐 네. 실내 테니스장 몇 개 없대요. 실내 그래요? 테니스장은 원래 테니스는 바깥에서 하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다 시설이 좋은가 가보진 못했어요. 아우. 그것은 그 창동역 앞에도 체육관, 실내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배드민턴을 아주 많이 하는데 아마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창동역 앞에 있던 게 글로 갔어요. 아, 그것이 글로 그게 가는 글로, 거예요? 네, 그게 예. 거기에 이제 아레나 짓고 있어요. 예. 근데 이름도 네. 체육공원 치고는 다락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특색이 있어요. 그러게 다락원 참 우리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네 다락하면 다락원이라고 붙여놓으면 뭔가 낯설지만 다락은 우리 낯설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래 다락원은 조선시대에 붙어 있었던 숙박시설? 네. 그 과거의 말로는 누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다락원이라고 했대요. 네. 그 예전에도 이제 이게 여기에서 한양 쪽이에요. 서울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길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도봉구밖에. 그때 그렇죠. 당시에도 그랬으니까 여기에 숙박시설이 있었을 것이고 네. 그 이름이 다락원이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다락원은 아주 역사와 그런 거를 하나 더 얘기해주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름만 남았죠. 네. 터도 그렇죠. 하나도 없이 네. 다락원이라는 이름으로 체육공원 하나 있고요. 그 길 건너에 보면 여기는 참 의정부랑 붙어 있어서 그렇지 의정부긴 하지만 그 다락원 이름이 붙은 야외 캠핑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YMCA 캠핑장? 다락원이라는 그건 의정부 쪽이죠. 네, 그건 길 건너인데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서 의정부 쪽이에요. 네. 저는 바람이 있다면 이 다락원이라고 하는 그 체육공원 시설을 현대화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그 옛날에 그 교통의 중심지였던 이 곳을 살려서 좀 과거에 누렸던 그 교통 수단을 좀 이렇게 비치를 해서 하던 뭔가 좀 시설 자체가
옛날 것스러웠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여기를 되네요. 역사 중심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아름다운. 네. 하지만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면 집값이 안 오르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여기가 그 창동에 있던 모든 체육센터들이 옮겨는 왔으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창동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접한 주택가가 창동처럼 그렇게 번화하지 않다 보니까 예. 교통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차. 네. 가장 큰 건 주차 문제예요. 주차난이 예. 근데 여기가 그 길 건너 도봉로 그 길 건너에서 주차장이 큰 게 있잖아요. 네, 환승 주차장. 네, 도봉산역 환승 아, 주차장이 맞아. 있는데요. 유료잖아요. 여기는 무료 주차장은 거기 유료. 예, 맞아. 여기는 굉장히 협소한 무료 주차장이 다락원 체육공원에 있는데요. 네. 일단 차량을 그 스포츠인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 장비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장비를 들고 다니시는데 맞아요.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차란이 좀 심각한가 봐요. 좀 늘 민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전달받았습니다. 그거는 조금 좀 개선이 조금 돼야 될 문제. 아마도 개선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는 모르지만 네. 그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번째로 알아볼 게 평화문화진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다녀오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이름만 들어도 평화문화진지 조금 좀 독특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그 베를린 장벽 그다음에 네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 곳이 이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찾아보니 청계천에도 하나 있고요. 의정부역에도 하나 있고 한 곳은 제가 조금 더 그 자료를 찾아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그 세 곳으로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평화문화 진지는 이제 지리적으로 우리가 오늘 다 둘러본 창포원이 굉장히 큰 부지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옆에 그거와 거의 쌍둥이처럼 완전 대칭형으로 다락원 체육공원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지도로 보면 둘 다 습지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정말 연필 하나 껴있는 것처럼 어머. 가느다란 이 완전 가로로 딱 자른 것처럼 네. 그 건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평화문화진지예요. 네. 근데 그게 1층인데 저 멀리서 보면 저게 뭐지? 혹시 저 관리실인가? 그런 생각으로 근처까지 다 와야 여기가 평화문화진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정말 외관을 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예. 과거의 그 상처나 그 건물이 허름했다는 거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정말 폐허 같았고 너무너무 무서운 공간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 정말 이름처럼 많이 평화로워진 어.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거기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줘요. 왜 무서웠나요? 이곳은 처음 짓게 된 계기부터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처음 짓게 된 건 저도 여기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네. 1968년에 그 김신조라는 그 무장공비가 한 30여 명을 네. 데리고 이제 김신조. 데리고 이제 서울로 남침을 했었대요. 땅굴을 통해서. 그때 이제 우리는 과거 그때면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지나고 얼마 안 있다가잖아요. 네. 한참 산업화를 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수도를 방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이런 방호시설을 만들어요. 그때 가장 무서운 무기가 전차. 지금이야 그냥 저 멀리서 미사일 쏘면 끝나지만 네. 그때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전차를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네. 수도로 진입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이 도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그 전차가 지나갈 수 없게 하는 방호시설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콘크리트로 여기저기에 그 중랑천변에 그 구조물도 세우고 그 옆에 이런 방공호를 세운 게 이 평화문화진지예요. 여기 원래 시작은 대전차 방호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를 짓고 나니
이거를 딱 지어놓고 여기 전차 방어할 거예요. 대놓고 선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위장을 목적으로 네. 그 위에 이제 시민들이 살 수 있는 예. 주거의 목적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위장을 해서 위에 2, 3, 4층을 세웠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 군인들이 실제로 살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섞여서 살고 뭐 그랬다 해요. 그 네. 이름이 시민 아파트? 뭐 어떤 분은 국민 아파트로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네. 있고요. 근데 뭐 시민 아파트가 있었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그때 당시에 막 산업화가 되고 주거 문제가 될 때 아파트들을 막 지었을 때예요. 그때 70년대 와우 아파트 붕괴 시점하고 맞물려서 난림공사 네네. 했을 때 시절에 지었던 그 시민 아파트가 네. 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사를 하고 안전 진단을 했더니 완전 불안전하다. 뭐 등급도 낮게 받고 그렇게 돼서 철거를 했어요. 네. 근데 2, 3, 4층은 철거를 했으나 1층은 방호 시설은 이거 군사 지역이라 네. 우리가 맞아. 마음대로 이거를 부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가 그냥 우리가 상상했을 때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방치하고 한두 달만 있어도 풀이 무성해지고 그런데 거기 콘크리트 막 이렇게 더미들이 있는 데서 여기를 10년을 방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정말 사람을 하나 죽여놓고 묻어놔도 모르겠는 아유, 거예요. 그렇겠네요. 게다가 무슨 거기 지역적으로 그랬다고 했잖아요. 다락원 체육공원과 창포원 이 숲들 사이에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곳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렇겠다. 지역 주민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었다 해요. 연유가 그렇게 됐구먼요. 예, 아주 이것저것 참 새로운 걸 많이 제가 아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잘로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제 말캉스 첫 번째 시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또 맞춰도 보고 한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담기엔 참 부족한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저는 감회가 굉장히 깊습니다. 어렸을 때 아나운서, 뭐 성우, 가수, 연극 등을 해보고 싶었는데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뭐 어려웠죠. 그런데 여기 은행나루 방송국에서 다소나마 해보니까 아주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특히 말캉스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또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저의 그 삶의 지혜를 찾은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우리 팀원들을 보면은 그 잘로라는 아주 박학다식해요. 또 글을 잘 쓰고요. 또 하얀이는 목소리도 좋고 말도 아주 잘하고 그렇습니다. 김프라님은 아주 진행도 잘하고 뭐 목소리도 좋고 마음씨도 곱고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다음에 다시 한번 하면 아마 좋은 팀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김프라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마을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톡톡히 덕을 봤다라고 왜요?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마을에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잖아요. 너무 이 마을에 적응하는 게 정말 좀 처음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기저기 알게 된 것들이 손꼽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저희 토요일 날 저희 언니가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예. 근데 자연스럽게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는 천년된 은행나무야. 여기는 원당생 공원이라고 있어. 또 여기는 연산금 뭐야, 정의경주 뭐야 이렇게 다 예. 설명을 하게 되니까 우리 언니가 어머. 야, 재밌네. 이 동네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은 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나 이 마을에 온 거 참 잘했나 봐. 이렇게 생각이 게 되게 아주- 됐던 건 이 마을 방송을 진행하는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진짜 우리 진행의 지주는 오늘 정폴론 진행 물론 너무 멋있었고 지난주에 하얀이도 너무 밝고 경쾌했지만 우리 공개 방송 때부터 진행의 지주는 역시 김프라였잖아요. 그럼요. 예. 아니에요. 정플론한테 정말 많이 혼났어요. 왜요? 늦게 본 거? 그러게. 아시나요?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호통으로 그럼요. 일깨워준 정폴론. 하지만 정플론 참 배울 게 많은 분이세요. 저는 시간 정말 잘 예 지키시고. 맞아요. 살면서 약속 시간을 이렇게 저보다 잘 지키는 어른은
처음 만나봤어요. 우리 무슨 코리안 말씀을. 타임 있잖아요. 코리안 타임. 늘 한국 사람들은 20분 가까이는 늦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정폴로는 뭐 10분은 일찍 오시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시간관념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 방송이라는 게 참 뭔지 너무 친해졌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냥 뭐든지 그냥 예, 이 그런 만난 건 있었어요. 횟수보다 네. 방송을 함께 진행한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우리. 맞아요. 조금 그런 게 있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박학다식한 우리 조잘로라님. 네. 그래도 조금 뭔가 아쉬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얀이님도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하얀이는 아니고 전 조잘로라고요. 아니요. 그 하얀이에 대한 하얀이님이 얘기. 여기 못 오셨지만 네. 그분도 얘기를 좀 해줘야. 우리 하얀이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정말 물론 일단 저의 기분을 얘기하자면 저는 여기에 계신 정폴론, 김프라 그리고 하얀이가 저에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박학다식한 게 아니라 제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선택해 주신 우리 말캉스 팀의 양보신 때문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되게 바쁜 하얀이가 되게 많이 알고 계세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아요. 예. 저만큼 많이 알고 계신 하얀이가 같이 받쳐주셔서 말캉스는 무사히 이끌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인 또 욕심에 또 제가 또 어느 날 기획서를 끄적끄적 해갖고 단톡방에 올리면 우리는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도 하지만 네. 우리가 즐거운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단 정말 한 달 동안 너무너무 뜨거운 경험을 하지 않았나라는 제가 이렇게 열정적인 준비와 열정적인 글을 써보고 열정적인 멘트를 해본 게 제가 살아서 그 직장 다닐 때 빼고 또 언제였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한 달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네. 한 달,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회라는 방송을 기획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렇고 그런 한 달을 보냈을 그렇죠. 텐데. 네. 어머, 이거 너무 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짧은 방송이지만 앞뒤 준비를 잘 해주셨던 우리 조잘로라는 네. 이분은 정말 잘 노는 거를 이제 따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하얀이는 제가 생각하면 이분 좀 다람쥐 같지 않아요? 날다람쥐 같이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고. 맞아요. 예, 정플러는 왠지 저한테는 코끼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왜 그래요? 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법으로. 아이고, 지금 얘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 네, 예. 너무 그럼 재밌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즌 2는 기획을 해야 되는 걸로. 자, 오늘 서울 창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봉구의 식물원과 또 평화문화 진지까지 참 잘 둘러봤습니다. 말캉스 방송을 하면서 요즘 마을에 대해 좀 더 유심히 살펴보고 또 알아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날이 조금 더 선선해지면 창포원에 한번 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MC 정플런이었습니다. 떠나지 마 Just stay 지금 이 시간을 멈춘 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졌던 한 달이었습니다. 말캉스를 시작한다는 말이 나오고 어쩌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다니 믿겨지지 않네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많은 청취자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말캉스 마지막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정플런, 출연의 김프라 조잘로라, 작가 연출의 조잘로라, 제작의 은행나루 마루방송국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